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다 차익 매물이 나온 날입니다. 맞습니다. 예. 선물뿐만 아니라 뭐 선물 시장에서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수급적인 부담이 컸는데요. 네. 사실 어제 8월 시장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도 안 갑니다. 하루 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선 네. 뭐 겉으로는 뭐 미국의 신용 등급이 뭐 위기네 어쩌네 하향이네 이러고 있지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근에 저게 올라온 거를 좀 그대로 내려놓은 게 아닌가라고 굉장히 없어 보이게 해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장중에 워낙에 낙폭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네. 우리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서 네.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더 커넥트머니의 박철순 이사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순간- 오늘 왜 한 거예요? 아, 이거 뭐 채팅창 갑자기? 보니까 네. 김영일 전문가한테 형 1 이렇게 적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예. 순간적인 기지였어요. 예. 기지가 대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 형1 전문가님과 그렇습니다. 철순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2시간 꽉 채워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도 오늘 좀 놀라셨을 텐데 이것들을 또 우리가 잘 수습하고 기회로 만들면 충분히 빨간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도 파란불을 강하게 켜냈다면 지금 바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 상담 02-325-8200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 나와 있고 따라와 첫 번째 이 사전 접수 종목부터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종목 2명의 의견을 동시에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의 종목. 여러분 이거 말하면 그냥 아세요. 은양 아니고 어머나. 오늘 왜 이러는 거지? 어머나 예, 금양입니다. 예, 금양. 금양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종목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너무나도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동시에 불안하죠. 조금은 많이 불안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7월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1등이래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오. 상승률 1위가 금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근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매수하신 가격이 난리가 났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완전 그러니까요. 바닥이네요. 맞아요. 예. 4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7544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대단하십니다. 4만 9천 원에 예. 그리고 비중도 80%를 가지고 계셔서 야. 지금 무려 180%의 수익을 보고 네.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주식 고수입니다. 왜요? 경력이 40년 차라고 하세요. 40년. 야. 40년 차의 주식 고수님께서 대단하시네요.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도 오. 계속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잘 보셨고 네. 이 종목도 지금 장기로 보시면서 목표가 무려 30만 원까지 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높은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앞자리가 2번 더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얼마나 버시려고. 아, 이분은 미래에서 오신 분이 아니실까 어떤 이런 생각이 확신을 듭니다. 가지고 계시길래 네. 이런 전략을 짜셨는지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확신을 더해 주실 수 있는 건지 한번 그쵸. 전망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부러우면서 맞아요. 어디 더 이런 거 생각하고 진짜 대단하다. 큰 그림 그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박철순 이사께서는 금양과 관련해서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교체 매매 고려입니다. 교체 매매예요? 아, 그럼 매도 이 정도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하신 건데요. 네. 좋아요. 김영일 전문가는요? 저는 지금 금양에 대해서 제가 지금 키워드를 어디다가 써놨는지 들숨과 날숨. 오늘 두 분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한 분은 교체 매매, 한 분은 네. 들숨과 날숨. 들숨과 날숨 당체 어떻게 네, 잘- 추정이 안 되네요. 맞아요. 하나씩 뽑겠습니다. 이사님, 교체 매매 고려. 예,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지난번에 이제 임원들이 자사주 처분했던 게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맞아요. 지난달 27일 날 8만 주 중에 4만 주를 매도한 그 임원분이 계셨었어요. 상무였었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금액적으로 한 60억 원 규모였고 실제 매도 체결이 25일이었는데 딱 그거 팔고 나서 바로 주가가
밀렸죠. 물론 빠르게 회복은 했지만 다시 또 이틀 동안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락 리스크는 아직 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회사의 가치라든지 내부 정보를 아는 임원들이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임원이 회사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고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팔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아쉽게도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물론 사실 뭐 단순히 이 임원의 주식 매도가 주가 하락을 100% 확정짓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더 이어갈 수가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재료 선반영과 오버행 이슈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리튬 광산 개발 투자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이 부분이 또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만 이게 사실 뭐 실패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 콩고라든지 외국과 이제 계약을 했는데 사실 이게 확실한 계약이기보단 MOU 체결이었기 때문에 계약 조건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네. 실제 광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중간에 많이 꺾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MOU 좀 체결을 했지만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에도 이미 이 부분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거품이 좀 빠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금양이 사실 계속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튬 쪽도 있었지만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사실 금양이 현재까지 발표했던 어떤 2차전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공장을 짓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업계에서는 지금 한 8천억 원 이상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건 뭐 일반 대출을 메꾸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환사채를 통해서 자금 조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8천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전환사채를 통해서 만약에 자금을 차입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오버행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신주가 당연히 발행되겠죠. 전환사채를 투자한 사람들이 보통 이자를 먹으려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그쵸.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함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자율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0%인 것들도 그래서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신주로 전환이 되면 당연히 그만큼 주가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만약에 실제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간에는 변동성을 좀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 부분인데 사실 2차전지 사업이 좀 미비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발포제라든지 합성수지 이런 게 거의 주력 매출이에요. 거의 다 여기서 뽑아내고 있는 거고 2차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아직 실적 가시화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일단은 2차전지로 묶여 있긴 하지만 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긴 하지만 2차전지로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회사 대비했을 때는 사실 거품이 빠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2차전지 뭐 앞으로도 계속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 수급 쏠림이 조금 만약에 좀 완화가 되고 시장에서 관심이 과거보다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네. 실제 2차전지 사업에서 이익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더 차별화된 주가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좀 2차전지 쪽에서 가시화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더 2차전지 사업이 더 강화되어 있고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거에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30만 원까지 보시는 거 보니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이 있는 금양보다는 조금 더 이익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2차전지 사업에서 실제 이익 기여도가 높은 기업들을 교체 매매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금양이 어떤 우려의 목소리나 뭐 악재들이 조금씩 나와도 악재? 나는 거기에 지지 않지라고 하면서 딱이에요. 지금 계속 급등을 질것 같아? 이어가고 있는데 그쵸, 네. 우리가 하지만 그 실체를 조금 더 면밀하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네. 우리 키워드를 교체 매매 고려라고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네. 운동을 좋아하셔서 이런 키워드를 쓰신 건지 들숨 날숨 이러고 계시는데요. 뭡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운동을 하면 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이제 무게를 한번 쫙 늘렸다가 내쉬면서 이제 드는
그런 이제 동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 것처럼 뭐 트레이너신가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내내 사실 2차 전지만 갔었죠. 맞아요. 최근에 이제 이 공개 방송이나 제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어렵다라고 이제 확 느끼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번 주 들어서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들이 너무 확 달라졌다. 원래는 2차 전지가 갔었는데 갑자기 AI 가더니 로봇 가더니 바이오 가더니 오늘 같은 경우에 초전도체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저는. 초전도체. 네, 맞아요. 요거를 보면 오늘 이제 흘러가는 그림들을 보면 되게 재밌었어요. 오전에는 초전도체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급등했죠, 다. 얘네들이 상한가 가버리니까 갑자기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 버리고, 그렇죠. 구리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갑자기 또 초전도체 하면 또 핵융합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이 원전 관련주들이 원전 가버렸거든요. 하루 사이에 그냥 관련주들 싹 다 돌아요. 네, 싹 다 돌았어요. 진짜 빠르네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만 나온 거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요. 네, 그래서 시장이 사실 굉장히 재밌는 상태예요. 굉장히 이제 수급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져 나가고 있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돌고 있는 건가라고 하면 네. 2차전지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은 들숨을 너무 많이 들이마셨기 때문에 내뱉어야 될 숨이 많은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금양의 기업 자체를 보면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하고는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 네. 실체가 아직까지 금양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들이 없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기대감이고.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주들은 결국에는 어찌됐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눈에 띄는 것들을 점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금양은 약간은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 다르냐. 금양이 지금 2차전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리튬 사업까지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차전지 셀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26년까지 3억 셀 규모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1억 셀 규모가 약 한 6천억 정도 규모 되니까 2026년까지 매출이 2차전지 쪽에서만 한 거의 이제 2조 정도 나오는 거죠. 조 단위로 나오죠. 네, 그리고 콩고광산권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또 2024년 정도에는 1,600억 정도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자금 조달 건도 그렇고 지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눈에 띄는 게 아직까지는 눈에 보여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은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금양이 지금 시총을 봤더니 약 한 8조에서 10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기업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더니 대한항공이나 네. SKT 이러한 기업들이에요. 그러면은 금양하고 매출이 100배 차이 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매출이 100배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이 정도로 비슷하게 왔다? 그러면 사실 기대감을 많이 끌어다 썼다라고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나 포스코 그룹주는 저는 다시 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걸리겠죠.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힘을 다시 모아가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나 금양은 이와는 어느 정도는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리튬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금양이 또 가장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을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구간이 왔을 때에는 한 차례 정도는 또 차익 실현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두 분 모두 이 금양에 대해서는 일단 잠깐 멈춰야 한다. 좀 이 정지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양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전체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크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예측 밖의 영역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시장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정말 신의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양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건데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님도 목표가를 30만 원까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참 혹시 어려운 모르잖아요. 건데, 이게 네. 수급 쏠림은 사실 예측이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2차전지 쪽으로 예측합니까? 몰릴 수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예.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네. 물론 뭐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이면 실체가 있는 거를 투자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높은 수익도 중요하지만요. 항상 주식할 때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입니다. 잠재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있고 아직 사업에 대한 실체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더 크겠죠. 변동성이 더 클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이 더 빠지게 되면 더 무섭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쉬어갈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일단 이 거래일 정도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고 7월 달에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 평균 매수가를 7월 달부터 오늘까지 보면은 한 10만 2천 원대 수준이거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만 4,9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밀려 내려오면 이제 자기네도 7월 달에 샀던 매수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던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익 시장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들 수급이 일단 당분간은 안 들어올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 거래를 밀리고 있는 상태고 네.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일단은 차익 매매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일단 고점에서 뚫지를 못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네. 전고점 저항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그럼요. 저점을 만들고 들어가면 반등이 나올 때면 모르겠지만 저라도 지금 이거 신규 매수하려면 사실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엄두가 안 같아요.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전지에 실체가 좀 있는 기업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안 볼 필요는 없습니다. 또 수급 솔립이 계속 이어지면 또 금액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지금은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 한번 저점 만들어주고 반등 나온다면 그때 뭐 재접근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님 매도 가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주실까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 2차전지 다시 또 한번 수급 솔립 나오면서 내일 또 올라가도 또 이상하지 않은 섹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일단 저는 당연히 전고점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만 원 이상 정도에서는 분할 매도로 좀 수익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하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이 2차 전지 때문에 새롭게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맞아요, 나왔는데 맞아요. 기본 중에서 이제 뭐 숏 커버 그리고 숏 스퀴즈 스퀴즈.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보니까 너무 높다. 그냥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 공매도도 가열차게 또 따라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공매도 영향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이 FOMC 전에 기점이 되면서 이제 그날 대규모 이 매도 폭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찌됐든 한 차례 매도 폭탄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제 또 이제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라고 하는 거 이미 5월 달에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물량을 가장 던지기 쉬운 쪽이 어딜까? 라고 하면 저는 2차 전지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외국인들도 저점에서 이 종목들을 많이 사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많이 수익 중일 거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분명하게 한 차례 지금 이미 차익 실현의 심리가 어느 정도 나타난 2차 전지 쪽에 대해서 이미 이제 다시 한번 물량을 던질 만한 쉬운 섹터가 또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매도가 영향이 크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심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감도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강하지 않고 유지되지 않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저도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주도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에코프로 그룹주나 혹은 네. 포스코 그룹주들 모양이 망가진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무언가 새로 신규 진입이나 아니면은 무언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신규 이제 접근을 하는 이러한 생각보다는 다시 한번 자리 잡을 때까지 그리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때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만 8천 원 구간 그러니까 딱 11선에 걸치는 구간인데 만약에 내일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열려있는 구간이 또 이제 21선 구간까지 열려 있어요. 그러면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구간도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해야 되는 구간이 현재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더 지켜본다라고 하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11만 5천 원 정도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2차 전지가 여기서 더 하락을 멈추고 어쨌든 지금은 오늘 시장의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이 또 다 받쳐줬거든요. 네. 외국인들은 물량을 다 던지는데 네. 개인들의 투심이 워낙에 이제 이쪽에 강하다 보니까 그쵸. 2차전지 하락을 좀 그나마 제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을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이전 고점 근처 구간이 17만 원 정도까지 일단 지켜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금양이 어찌됐든 현재 단가는 많이 높은 단가입니다. 많이 높은 단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구간까지는 기다려줘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기조이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좀 회자가 됐었던 금양과 관련해서 진단을 도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뭐 오버행, 사업성인 글쎄다, 단기 고점. 어쨌든 올라가면 사실은 또 그것도 설명하기 좀 힘든 구간이 있지만 어쨌든 간 이성적인 판단선 내에서는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4만 원 매도 의견이고요. 김영일 전문가도 매도 의견입니다. 들숨과 날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역시 뭐 고평가라든지 너무 좀 출사표만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좀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1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좋고요. 매수 문의도 환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주시는 종목들 저희가 실시간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단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네.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직접 이야기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다가다 님께서 종목을 오다가다 HB 솔루션입니다. 남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6,200원입니다. 아니에요. 매수가 바꾸셨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5,280원. 5,280원. 예. 네. 자, 5,280원이면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확률이 거의 높죠. 근데 오늘도 보면은 13%나 밀리면서 5,000원이 깨졌어요. 그러네요. 사셨던 가격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 비중 갖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될지를 약간 지금 20% 갖고 계시기 때문에 중기로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혼동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HB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 우리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HB 솔루션은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잉크젯 장비 이런 것들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 회사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도 꽤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아마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요거는 지금 매매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회사가 급등이 나왔던 게 지난 6월 달이었거든요. 6월이나 날짜로 보면 28일 날. 이때가 이제 무상증자가 나왔어요. 1대 3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한 주당 3주를 준다는 건데 무상증자는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그쵸, 무상. 그래서 보통 바로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무상증자가 되게 되면 신주가 들어온 날짜가 있죠.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입니다. 8월 4일 날 신주가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부터 이 권리락 전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무증을 받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늘부터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가 들어와서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거래 전부터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무상증자 공시는 호재는 맞아요. 근데 신주 상장일 이 거래일 전부터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무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내가 그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신주 상장일 전에 미리 좀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제 정리했어야 맞는 거였어요. 일정상으로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신주가 좀 많이 들어오는 경우, 뭐 1대 다인 경우는 더 많이 밀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분할 익절로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신주 들어오면 그때는 그때의 흐름에 맞춰서 수급 보면서 추가로 베팅을 할지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도 조금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면 지지선이 지금 한 4,780원 여기가 지금 주요 이제 가장 거래가 많았던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너지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내일 특별히 동시효과 때 강하게 좀 반등 나오는 모습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현금화를 시키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점 만들고 다시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중장기 관점에서 베팅을 해볼 만한 기업이니까요.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하지 마시고 일단 기술적인 영역에서 지금은 매도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HB 솔루션 무상증자와 관련된 이른바 흑
후폭풍 네.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내일 어떻게 장 초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회사 자체는 좋다고 하니까 전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플라워킴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네. 마음 AI 살펴보겠습니다. 23,9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오늘 이 종목은 살짝 하락했지만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수익 잘 네, 챙겨가고 그쵸. 있는 상황이에요. 매도 타이밍이 궁금합니다. 라면서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어디까지 볼까요? 저는 AI 관련주들이 타이밍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타이밍이 좋았냐? 네. 2차 전지 쪽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개별 종목 장세로 들어갈 거다라고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개별 종목 장세로 들어서면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수혜받은 두 종목군이 초전도체, 그 다음에 AI거든요. AI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네이버에서 하이퍼클로버 X 나온다, 뭐 그 다음에 애플에서 또 애플 GPT 만든다, 맞아요. 뭐 이러한 얘기들 나오면서 주목을 받은 건데 네. 사실 2차 전지가 주도주로 움직일 때 이런 이슈 나오면 그렇게 크게 주목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쪽들이 내려가니까. 죽으니까 예, 그쵸. 수급을 받아줄 만한 종목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뭐가 나오나 봤더니 AI랑 초전도체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AI 쪽이 저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2차 전지 빠지면 같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주도주들이 그림이 많이 망가져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또 살아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나마 초전도체하고 AI더라. 그래서 저는 AI 쪽은 어느 정도 내일 정도나 이번 주에 계속 한번 트레이딩 해봐야겠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마음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마음 AI를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데 일단 중요한 건 이 친구가 대장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대장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뭐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그렇죠. 혹은 이제 뭐 셀바스 AI라든지 이러한 좀 종목들이 세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 AI는 따라가는 정도인 거예요. 따라가는 정도인데 다만 AI가 지금 전체적으로 주목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마음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셔도 좋은데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에 앞에 구간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텁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뚫어주려면 마음 AI가 어찌됐든 대장으로 움직였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장으로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3만 원 구간을 못 뚫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만 원 구간을 뚫어줘야지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보다 조금 낮게 해서 29,000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9,000원에서 3만 원 구간 뚫어주면 조금 더 수익 극대화 한 32,000원 정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3만 원 근처 구간에서 꺾인다라고 하면 그 정도 구간에서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음 AI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29,0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송윤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을 얘기하셨는데 네. 인수에 대한 그런 좋은 분위기, 기대감들을 반영하고 있는 STX 중공업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매수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안 하고 싶은데. 선뜻 들어가고 싶은 차트의 모습은 그러게 아닌 것 말입니다.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전화 연결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왜 그러신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 이틀 연속으로 진짜 저기 끝에 보시죠? 예, 팡팡 튀어 오른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회사가 좋아도 지금 사는 게 맞나?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사님 어떻습니까? 무섭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급등한 종목들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일단 시세가 나온 종목들은 차익 매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항상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뭐 작은 비중으로 단기 확실하게 손절가 잡아놓고 뭐 로스가 걸어놓고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차익 매물을 예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베팅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뭐 좋은 소식이죠. STS중공업이 사실 실적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인수를 하고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엔진 쪽 사업도 굉장히 강화가 될 수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지만 저라면은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눌림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수하게 되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요게 더 들어가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인수하는 듭니다. 기업 쪽으로.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급등이 안 나왔어요, 얘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흑자 전환이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턴어라운드는 사실 굉장히 좋은 호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도 지금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고 안정적으로 지금 횡보를 하면서 다음 단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라면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STX 중공업보다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X 중공업만 사는 것보다는 두 개를 뭐 동시에 베팅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정성을 가지고 하기에는 한국조선해양이 더 좋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시장 내에서 이 업황에서 이 종목들을 선택해도 되는 겁니까? 업황은 괜찮아요? 네, 지금 뭐 개선 나쁘진 되는 모습이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음. 동종업계들이 지금 올해 확실히 실적 개선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무난하게 업황 자체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TX 중공업. 진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눌림목을 좀 기다리자라는 관점이고, 그리고 이 종목을 굳이 선택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인수를 한, 피인수 말고 인수를 한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더 낫고, 업황 자체는 괜찮다고 하니까 그 내부적으로도 또 다른 종목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수요일에 나와 믿고 따라와 우리 스피드 종목 진단 그 어느 때보다 스피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많은 종목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종목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에코프로 HN 한번 살펴볼게요. 윤기숙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85,7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요. 33,610원입니다. 비중 20% 가지고 계시고 시청자님도 너무 오래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는 매도를 하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언제예요, 이게? 33,000원이면요. 21년도 6월, 7월 이때더라고요. 세상에. 지금도 물론 8만 원대면 수익을 잘 보고 있는데 저큰 산 뭡니까? 21만 원까지 갔었어요. 이 저거 놓치셨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상승을 기다리셨다가 이제는 좀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을 챙겨야겠다. 이제는 이 종목을 보내줘야겠다. 이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은데. 공감됩니다. 네, 에코프로 HM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사실 가장 저는 주도주 중에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일단 시청자님께서 못 파셨던 거는 한번 엄청 크게 갔다 왔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있으셨던 것 같고 에코프로 HN을 이제 기대하셨던 분들은 뭐냐면 원래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형제 그룹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얘가 사실 그동안 계속 안 갔었습니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막 날아가는데 얘가 안 갔죠. 아무래도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사업보다는 친환경 소재 사업 쪽으로 조금 더 방향성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좀 떨어지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탄소 배출이라든지 친환경 쪽에 대한 산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결국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다 엄청나게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같이 엮여버려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에코프로 HN이 정말 저는 왜 어렵냐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었죠. 지금 현재 2차전지 주도주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나 포스코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그림이 약간은 망가져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를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지켜줬어야 될 지지라인을 거의 다 이탈을 했고 만약에 여기에서 한 번 정도 더 이탈을 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태롭네요. 네, 그런데 지금 그룹주 내에서도 약간은 차별화되고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2차전지 주도주 중에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 수급이 잘 살아있고 가장 모양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살아줘야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징성이네요. 네, 상징성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 수급이 거의 안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때 당시에 과열이 걸려가지고 다 급락 나올 때 물량이 덜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물량 자체도 살아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락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락폭이 과연 얼마나 클까에 대한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85,700원 오늘 종가인데 아마 2차전지 쪽이 조금 더 빠지면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도 더 하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약 한 7만 원 중반대에서
이제 한 초반대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죠. 그런데 워낙에 오래 갖고 계셨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 구간은 충분히 저는 어느 정도 감수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수급이 워낙에 또 크기 때문에 이 종목이 또 반등할 때 오히려 크게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결국 2차 전지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에코프로 H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지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오래 갖고 계셨다 보니까 아마 기간이 조금 더 이제 필요할 거예요. 올라오려면.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건 싫고 더 길게 들고 가는 건 싫으니까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셨다가 저점 잡혔을 때 다시 한번 진입을 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워낙에 내가 들고 온 기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더 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85,000원에서 크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한 7만 원 중후반대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단가가 워낙에 낮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수 있는 구간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반등 나올 때에는 또 충분히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 저는 시청자님의 뜻에 따라서 너무 이제 오래 기다렸고 오래 기다린 만큼 수익 보자라고 하시면 조금 더 기다리셔도 무방할 것 같고 나는 이제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른 또 이제 새로운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셔도 무방한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선택인데요, 이거. 저는 선택 못할 것 같은데. 정해주세요. 정해주세요. 그냥. 전문가님 일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맞아요. 사실 저라면 정리하죠. 정리해요. 저라면은 어찌됐든 단기 트레이딩을 주로 하니까 그래서 사실 저라면은 정리합니다.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스타일이 워낙에 이제 확고하시니까 제가 에코프로 HM만 아니었으면 다 그냥 정리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그래요? 것 같은데 네. 지금 2,400개, 약 2,400개 종목 중에 저한테 가장 어려운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보단 시청자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정했습니다. 10만 원 보겠습니다. 10만 원? 내가 10만 원에 깔끔하게 정리한다. 자, 우리 시청자님의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그렇죠. 에코프로 HN의 앞으로 또 전망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그래도 수익도 충분히 보고 마음 편안하게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에코프로 HM 받고요.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인가요? 넥슨 게임즈에 예,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에 100%에 아, 100%. 100% 담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전고점까지 한번 한 3만 원까지 바라보고 예. 한번 배팅을 했습니다. 아, 그 어떤 점을 가장 좀 좋게 보셨어요? 중국의 뭐 블루 아카이브가 때를 네네. 출시도 하고 네. 그래가 실적도 좋고 해서 예. 한번 승부를 한번 끌어봤습니다. 정말 시청자님 말씀대로 예, 이 게임 모멘텀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100%를 한번 걸어보셨는데 네.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넥슨 게임즈 굉장히 좋은 회사죠. 저 게임주들 중에서는 가장 또 좋게 보는 회사기도 해서 선택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0%라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이제 중국에서 내일이 이제 출시가 됩니다. 정식 내일이군요. 서비스를 오픈하는데 사실 이 전에 사실 대만에서도 엄청 흥행했었고요. 일본에서는 뭐 계속 1위였었어요. 처음에 출시하고 나서. 그만큼 잘하네요. 상당히 그 인기가 많았던 게 있었고 사실 그리고 앞서서 이 회사가 에픽세븐이라는 거를 이제 중국에서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도 지금 일평균 매출이 거의 뭐 10억 정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했네요, 중국에서. 전례가 있었다는 거죠. 레퍼런스도 예.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블루 아카이브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에서 검증이 됐던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잘 확인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2억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641억. 엄청나게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만 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최고가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단 지금은 뭐 기술적인 부분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는 당연히 전고점 부분이죠. 올해 고점이 6월 달이었는데 네. 한 25,000원 정도에서 한번 저항이 나온다면 잠시 수익 실현하시고 네. 그리고 다시 눌림 나오고 반등 나올 때 그때 한번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 수익 실현해요? 그렇죠. 아, 일단 왜냐면은 굳이 뭐 전고점에서 딱 누가 봐도 저항이 생길 구간에서 네.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다 같이 팝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굳이 이거를 고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다가 예. 다시 한번 좀 내려와서
한 템포 쉬고 다시 반등 나올 때 그때 재접근하셔서 다시 또 25,000원 한번 노려보시고 뚫고 올라간다면 당연히 3만 원대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만 봤을 때도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저항 맞고 밀린다면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또 더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매매하시면서 아마 좋은 성과로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 좋고 게임주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흥행 기대감이 가장 높은 예.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는 6월 고점이죠. 25,0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로는 지금 아마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실 거예요. 3만 원을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2,000원 정도로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100%인 거 빼고는 전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의 전략대로 25,000원,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2,000원 제시해 드리니까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100%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신 경우에도 우리의 또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언제 팔아요? 그래 수익 많이 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자, 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한테 남겨주시고 종종 이렇게 100%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비중이 너무 작은데 올려도 되나요? 뭐 아. 0.7% 가지고 있는데 올려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괜찮아요. 그 네. 0.7%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건 돈 저희한테, 아닙니까? 맞아요. 네. 보내주시고 진단 꼭 받으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덱스터 진단하겠습니다. 애니님의 종목이고요. 2721원에 매수하셨어요. 고생 많으셨겠죠.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익절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덱스터의 차트가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반등의 모멘텀이 좀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게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 김영희 전문가님, 덱스터 조금이라도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익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덱스터는 네. 정리를 고려를 하셔야죠. 정리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이제 정리를 고려해야 되냐라고 하면 예전에 대비해서 지금 시장은 볼거리에 대한 파워가 많이 약해요. 볼거리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웹툰이나 뭐 영화, 네.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죠. OTT. 네. 2021년 당시에는 이제 OTT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었죠.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5,000원에서 놀던 거, 5천 주가가 53,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1000%가 넘게 올라간 거니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엄청나게 이제 대작들이 연속적으로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신과 함께랑 많이 엮여 있었었어요. 그때 그렇죠. 덱스터가. 덱스터가 네. 이제 또 시각 효과 맞아요. 이에 대해서 또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 쪽으로도 엮였었고 그러면서 신과 함께 2 보면 굉장히 또 이제 이 CG가 잘 뽑혔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부분도 주목을 받았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오징어 게임이 또 주가에 굉장히 큰 탄력이 나왔는데 사실 올해도 대작 기대감은 꾸준하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뉴에서 만드는 이제 무빙이라는 굉장히 맞아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 광고예요, 버스 이런데. 네, 웹툰 원작 저도 볼 건데 뭐 이제 그런 드라마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굉장히 이제 볼거리들이 많은데 뭐 최근에 가장 그나마 핫했었던 건 이제 우영우잖아요. 그렇죠. 네, 우영우 관련주들이 또 엄청나게 크게 상승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대작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별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이미 살 게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이 살 게 너무 많아졌고 이쪽에 관심이 다 쏠리다 보니까 볼거리에 지금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관심이 쏠려져야 맞아요. 결국에 또 이제 네.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예전에는 오징어 게임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덱스터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덱스터의 실적 자체도 계속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서 네. 주가 자체가 지금 떠오를 만한 원동력 자체가 많이 부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덱스터가 이제 결론적으로 올라오려면 이 앞에 매물을 다 삼키고 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앞에 매물을 삼키려면은 결국 오징어 게임의 파급력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오징어 게임 2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1만큼 또 엄청나게 파급력이 나왔다라고 해서 또 이만큼의 상승이 나올까?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확실하지가 뭔가가. 않죠. 네. 뛰어넘으려면은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그렇죠. 예, 지금도 그냥- 잘하는데 뭐. 예,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 들여야겠죠. 맞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그러한 456. 상황이 네. 다시 한번 가능할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 어찌됐든. 네. 죄송해요. 그래서 산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덱스터가 결국에는 이제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그런 원동력 없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라면은 결국에는 해칭으로 갈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지금 당장에 올라올 수 있는 원동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해야겠죠. 지금 시장은 무언가 이제 이 주도주가 살짝 쉬어가고 개별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개별주 쪽에 좀 집중을 하셨다가 주도주가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때라도 괜찮으니까 무언가 그쪽에서 좀 최대한 수익을 확보하시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익 본만큼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수익 챙기고 우리 덱스터는 조금씩 보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마도님께서 오랜만입니다. SD 바이오 센서인데요. 지금 13,400원에 10%. 약간 이제 손실권이고 네. 자, 회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 나오길래 매수했습니다. 아, 매수하신 이유가 너무 귀여운데요. 야, 진짜 이 실생활에서 맞아요. 뭔가 피터 린치 같은 분이십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재확진자가. 진짜 요즘 그렇대요. 맞아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예. 어쨌든 그걸 보고 사셨고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늘어나는 듯한데 그런가요? 그렇게 예. 어쨌든간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네. 내용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재무제표 같은 거. 근데 좀 지났잖아요. 코로나 이후라서. 네. 그래서 주가도 많이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뭔가 투자는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최근에. 요즘 예, 수면 네. 밑, 수 밑에서 예. 그래갖고 지금 진단키트에 관련된 업종들이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올라왔습니다.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7월 초에 사셨을 것 같은 생각인데 일단은 그래도 전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홀딩을 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실적을 보면 사실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진단키트가 주력 수입이었는데 이게 워낙 또 많이 내려왔잖아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예. 뭐 그래서 뭐 사실 얘네가 지금 뭐 혈당 측정기 이런 것도 매출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진단키트 쪽에서 매출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자, 단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보시면 지금 이 회사 일별 대출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공매도를 하기 위한 이 대차 정보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매도 투자자들이 이제는 바닥은 바닥일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차 잔고가 줄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최대 주주가 사실 최근에 또 공시를 봤더니 이제 주식수가 더 늘었습니다. 한 63%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공시를 보니까 69.35까지 늘려놨어요. 그 그건 좋은 말은 거 아닙니까? 네, 최대 주주도 지금 네. 바닥인 것 같다. 그렇게 라고 해석해야 생각을 되는군요.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실제 이번 달에 주가 변동성은 좀 있었어요. 예. 하지만 뭐 시장이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거지. 그래도 바닥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7월 저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기술적 되돌림에 베팅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1차적으로는 1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요. 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18,000원 정도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주요 매물대와 그리고 121선 저항을 앞두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이 정도 선으로 정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1,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D 바이오 센서 관련해서 목표가 두 개로 나눠드렸습니다. 15,000원, 18,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사님, 혹시 오늘 공약 하나 거신 거 있으십니까? 기어이 이걸 채팅창에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장 좋아지라고 뉴진스 댄스를 보여주겠다는 오늘 공약을 댄스 몰라요, 하셨다는데. 지금 약간 지금 얼굴 근육이 댄스를 떨렸는데. 알려주시겠다는 겁니까? 다음에 한번 연습을 많은 한번 분들이 지금 해야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계셔서 2부에 한번 저희가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상체로만 하겠습니다. 춤출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슈퍼샤이 하면 됩니다. 그런 거요? 네, 그런 거 상체로만 출 수 있는 저희가 2부 들어가기 전에 연습을 충분히 시켜놓겠습니다. 예. 일이 커지고 있어요. 네. 자, 다음 상담 빠르게 만나보고 2부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어요. 맞아요. 자, 400명. 예. 화이팅입니다. 네, 400명 공약.
좋아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두성 엔지니어링 매수가 어떻게 되세요? 2만 원입니다. 2만 원의 비중은요? 비중은 10%인데, 예. 10% 가지고 계시고, 어제까지 잘 올라오다가 이제 오늘 실적 나오면서 좀 많이 하락을 예, 예. 했습니다. 그래, 어떤 게- 가져가야 되는지, 어. 내일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세요? 3만 5천 원 정도 35,000원. 예. 알겠습니다. 과연 오늘의 급락이 이제 실적으로 인한 단기 충격인 건지 아니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신호인 건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김영일 감사합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이제 네. 최근에 한번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중요한 뚫어줘야 되는 단가가 어디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3만 원이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쭉 길게 늘려보게 되면 이제 상장했을 당시의 단가가 있어요.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3만 원을 뚫어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딱 3만 원 부딪히고 떨어지고 있죠. 결국에는 3만 원까지 뚫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만 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시장도 같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들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번 때 또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적자 전환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어찌됐든 고점에 도달을 하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해줘야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릴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구간을 깨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켜줄 수 있는 단가가 어디냐라고 하면 25,000원이거든요. 25,000원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야 다시 한번 3만 원을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25,0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22,500원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2만 원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간단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5,000원 지지 라인으로 잡고 25,0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향후에 다시 한번 재진입 준비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저는 지금 반도체가 어찌됐든 자리 잡으면 다시 한번 또 주도주로서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5,000원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했다가 향후에 다시 한번 올라올 만한 구간이 됐을 때 재접근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1차 목표가는 3만 원 안내 드리면서 결국에는 3만 원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3만 원을 뚫어주면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또 고점에 매물에 부딪힐 수가 있는 거니까 일단 목표가는 3만 원 설정을 해서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느냐 아니면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등 나올 때 목표가를 강하게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정리 전략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고요. 꼭 수익 네. 보시길 바랄게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국 가나요? 무브넥스 네. 3,400원. 야 오늘 사시는 거 정말 잘 사시네요. 20%인데 안 그래도 최근에 좀 치고 올라갔는데 그러네요. 오늘 한 이틀 정도 살짝 이제 음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야 저 바닥이에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잘 사신다.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당연하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네. 이사님 가능합니까? 네, 아직 뭐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음봉한 2, 3거래를 나오고 다시 또 재반등하면서 급등 나온 경우가 많이 나왔던 어떻게 보면 약간의 계단형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일단 뭐 회사 자체가 좋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산업 기계 쪽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쪽 좋잖아요. 방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차익 매물은 계속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대차장은 당연히 없죠. 그리고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실 지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은 했지만 일단 외국인들은 오히려 오늘의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에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손절 라인은요 한 5만
3,000원 정도, 5,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5,300원 정도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상방은 계속 열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게 최고가를 경신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저항선을 잡기가 좀 애매해요. 이건. 그래서 일단은 계속 상방 열어놓으시고 한 종가 대비해서 한 5% 이상 빠지게 되면 그때는 한번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5,300원을 손절가로 보시고요. 계속 상방은 열어놓으시고 계속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시면서 손절 라인을 따라 붙이시면서 계속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네. 자, 우선 위로 가긴 가는데 뭐 팡팡 튀는 건 아니니까 손절가 잘 지켜가면서 조금씩 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부 종목 진단 저희가 꽉 채워서 전달해 드렸고요. 네.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저희 STI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맞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2부도 함께해 주실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